금일 방송 ETF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ETF라는 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이게 ETF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매매 상품이고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좀 아무래도 이름도 좀 어려워 보이는 이름들도 있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상장지수 펀드라고 써있죠. 정확히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합니다. 기본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상품을 보통 인덱스 펀드라고 하고요. 그 인덱스 펀드를 시장에 상장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써있죠? 펀드의 특성과 주식의 특성을 합쳐놓은 상품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펀드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간접 투자 개념이죠. 나 대신 누가 운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써있죠. 개별 주식에 대한 분석이 불필요하다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가 가능하게 한 주식의 특성을 합쳐놓은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대신 이제 그래도 시장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을 줄이고 그런 상품을 만드는데 나아가서 이제 단순히 지수뿐만이 그러니까 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 지수들이나 혹은 합성 지수들을 개발해서 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ETF의 장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낮은 수수료, 낮은 운용 보수, 증권거래세 없음. 원래 펀드라는 거는 누군가 나 대신 운용을 해주는 간접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펀드 매니저에게 운용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수만 추정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딱히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없고 펀드 매니저는 지수에 맞게만 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펀드 고객들이 내야 할 수수료가 높을 필요가 없겠죠. 때문에 운용 보수가 여타 펀드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 한해서 증권거래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이제 배당이다던가 이렇게 내긴 하는데 그래도 주식보다 덜해요. 확실히 수수료가 낮다는 건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산 효과에 따른 투자 효율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개별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파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그 나라가 통으로 망하지 않는 이상 지수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시장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 뭐 분식회계를 했다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어쨌든 존재하는데 ETF라는 것은 그런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개별적인 리스크는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피하기 어렵지만 일단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또 분산 효과에 따른 투자 효율성. 내가 어디 한 군데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유망할 것 같다. 뭐 코스피가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투자를 하면은 알아서 ETF가 골고루 투자를 합니다. 내가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어떤 게 올라갈지 몰라도 시장은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시장을 전체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대신 ETF를 사면 됩니다. 가격도 적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고액이 아니어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겠고요. 또 뭐 단순히 한국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유망할 것 같아
혹은 뭐 2차전지 섹터가 유망할 것 같아. 근데 어떤 회사가 좋은지, 그 안에서 어떤 회사가 더 수혜를 받을지 모르겠고, 어떤 회사는 피해야 될 것도 같은데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2차 전지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 해당 섹터를 골라서만 선택해서만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ETF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지수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2차 전지, 헬스케어 이런 섹터, IT 이런 섹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시장이 나빠질 것 같아라는 데 투자할 수 있는 뭐 인버스 상품이라던가, 시장이 정말 좋아질 것이야, 혹은 나는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걸 강하게 믿어, 이런 확신이 들 때 뭐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랬을 때는 레버리지로 이 극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이런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ETF로 달러도 있고요. 금, 원유 다양하게 상품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대로 매매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다 합쳐서 400여 개의 ETF가 있는데요.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ETF가 있고, 레버리지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짜리가 한 개인데 해외는 4배짜리, 5배짜리 ETF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낮은 변동성, 지수 추종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아무래도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증권을 하나로 뭉쳐놨기 때문에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30%로 국내에는 제한을 해놨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경우 더 오르기도 하고 이런 변동폭을 보여주는데, 시장 전체가 50%가 오른다, 30%가 오른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분명히 그 전에 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자나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는 사람이다. 여기 뭐 내가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장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HTS나 MTS만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안정적인 움직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번 높은 유동성, 밑에 낮은 체결오차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거죠. 내가 정말로 이 가격에 10,000원에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거래량도 너무 적고 그 가격으로는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10,000원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사고 싶으면은 어거지로 더 비싼 가격에 잡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면 그보다 더 비싼 가격을 노리거나, 아니면 포기해야겠죠. 이게 그래서 유동성이 존재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혹은 내가 자산 사이즈가 꽤 커서 나는 뭐 1,000만 원, 뭐 몇억 이렇게까지 있고 매매를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는 그런 식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종목들도 있죠. 내가 대주주가 되긴 싫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근데 ETF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ETF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코스피의 투자는 코덱스 200이나 혹은 뭐 타이거 이런 일부 ETF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ETF라고 하면은 지수 ETF를 떠올리시는데, 거기 안에서는 유동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기만 한다면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매매 실패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낮은 체결오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또 시스템 만든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펀드 운용의 투명성이라고 하는데요. 납입자산 구성 내역을 통한 포트폴리오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펀드라고 하면 펀드 매니저가 있고 그 사람이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믿고 맡기고 돈을 주면 분기당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펀드 운용 보고서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매매를 이렇게 해왔고 지금 우리 포트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분기마다 알 수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 안에 얘가 뭘 어떻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어렵죠.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당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나 이런 뭐 공시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 펀드가 ETF가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TF를 종류별로 조금 분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분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기준이 좀 모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운용사별 분류예요. 이 운용사별 분류 보시면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 이름들이 이렇죠. 코덱스, 타이거 ETF, 뭐 KB스타는 그래도 알 수 있겠죠. KB하면 국민은행이니까. 뭐 아리랑 ETF는 누가 만드는 거야? 아리랑이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아리랑이라는 건 사실 저 어떤 브랜드 네임이고, 아리랑 ETF는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해당 내용은 뭐 ETF 운용사들 해서 한국거래소에서 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운용사별로 뭐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 KB스타 ETF는 KB 자산운용. ETF라는 것 자체가 펀드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운용을 하고요. 반대로 ETN이라고 써 있는 거는 노트이기 때문에,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운영한다는 거. 그래서 같은 계열사여도 회사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ETF의 장점 말씀드릴 때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개별 회사가 파산하면은 내 증권은 휴지 조각이 되지만 ETF는 휴지 조각이 될 수는 없죠. 그 일부분이 없어지고 또 다른 누가 채워지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파산 위험이 없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자산운용사가 망해버리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운용사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들여온 거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인데, 그리고 뒤로도 뭐 타이거, 코세프, KB스타, 킨덱스, 파워, TREX라고 하는 뭐 유리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대신에서는 자이언츠,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마이다스, 동부, 마이티, 그래서 뭐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서는 스마트,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ETF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품인데도 회사별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도 있고요, 타이거 200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하는 지수는 같다. 동일하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데 운용사가 다르다. 어떤 경우엔 그래서 운용사별로 수수료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나, 혹은 동일하게 뭐 만약에 2차전지 테마 ETF를 만들었다고 해도 구성하는 비중이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내역을 한번 ETF 펀드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분류별로 또 여기 이런 지수로 할 수도 있고 채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보이시는 골드나 원유 이런 거래가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표가 있고 지수가 있다면 그 지수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상품인데 문제는 이제 거래량이 얼마나 붙느냐이겠죠. 그래서 자산별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ETF를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그 다음 분류로는 이제 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수나 섹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죠. 내가 미국 S&P에 투자하고 싶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나는 시장 전체는 모르겠는데 나는 2차 전지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면 거기 해당 ETF를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뭐 다른 것들, 나는 헬스케어 업종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근데
어떤 기업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타이거 헬스케어를 사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옆에는 스타일을 써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ETF라는 것도 어쨌든 지수를 바탕으로 만드는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그 지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만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스타일을 살릴 수 있어요. 뭐 2차전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배당주를 묶어서 나는 고배당 펀드를 만들고 싶다. 고배당 펀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배당 펀드 해당 종목들을 만들어서 지수화시켜서 지수를 산출하면 그걸 가지고 ETF를 만들어서 상장하면 당연히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가치가 우량해 보이는 종목들,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그럼 뭐 밸류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요. 혹은 뭐 최근 모멘텀이 잘 붙는 종목들을 위주로 지수를 구성해 보자라고 하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중소형주만 모아서 이렇게 지수화를 해보자 하면 중소형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이름 뒤에 뭐 합성 H 이렇게 붙는다거나 뭐 TR이 붙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도 있고, 뭐 인버스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인버스는 반대, 이게 지수가 1% 상승하면 손실이 1%가 나는,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인버스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1% 하락하면 오히려 인버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1%의 상승을 얻을 수 있는, 거기서 레버리지라고 하면 곱하기 2라고 하는 거고요. 뭐 TR이라고 붙는 게 있는데 그거는 토탈 리턴의 약자로 배당 재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이 나오는데 펀드는 그래서 그 배당금을 만큼을 좌수만큼 계산해서 주는데, TR 상품의 경우는 그 배당만큼의 금액을 자동적으로 ETF에 계산을 해서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ETF 상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매도 그 배당을 받는 건 배당 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TR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이 자동적으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을 내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TR 상품의 경우 뭐 또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느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배당률이 낮기 때문에, 배당 성향 자체가 낮기 때문에 TR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뭐 합성 H라고 하는 건, H는 해지의 약자로 대부분 뭐 해외 자산, 해외 선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뒤에 합성 H가 붙는데, 그 합성 H란 말은 해지,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해지를 해주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ETF 상품 한 3개 정도를 예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코덱스 200, 069500 코드 번호고요. 써있죠.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고, 코덱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합니다. 이 지수는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그 대형주 200 종목을 한해서 만드는 지수 있죠. 유명하죠. 그 지수를 바탕으로 하고 가장 거래량도 많은 축에 속합니다. 정확히는 코덱스 200 레버리지랑 코덱스 200 인버스의 거래량이 사실 더 많아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위가 낮은데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ETF를 오래 가져갈 생각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레버리지보다 오히려 코덱스 200이 나을 수 있다입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수익과
손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월되는 오버롤 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하시기에는 이 코덱스 200 이 상품이 레버리지 상품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변동성 때문에 그런데 10%가 상승하고 10%가 하락하면 또이또이가 아니라 1% 손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래 10%가 손실이 나면 거기서 그 다시 원금까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10%가 필요한 게 아니라 11%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100에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90이죠. 90에 10%가 상승하면 99가 되죠. 그러면 1%가 없어지죠. 이 숫자가 커질수록 크거든요. 그래서 10%가 50%가 됐어요. 마이너스 50%가 되면 플러스 50%가 되면 다시 플러스 50%를 해도 75%지 1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하락하는 폭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상품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보다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코덱스 200 그냥 일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합성 H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부러 그래서 이런 걸 집어넣었는데요. 코드 번호는 200 225130이고요. 여기 써 있는 S&P WCI 골드 액세스 리턴 인덱스 지수 추종이라고 해서 저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 동경 선물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골드 선물 그 기초 가격 움직임을 달러화 시킨 건데 달러화 시켰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 해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합성 H라고 붙였고요. 그래서 이건 환율에 대해서 방어가 됩니다. 방어가 안 되는 상품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킨덱스라고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영하고 골드 선물 그래서 금 가격 금 선물 가격 정확히는 금 선물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레버리지라고 붙어 있으니까 수익률이 2배 물론 손실률도 2배고요. 2배가 되는데 환율은 보전해 준다 라는 상품으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다음 상품은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유니버셜 이 이름을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코드 번호는 289250이고요. MSCI 코리아 ESG 유니버셜 캡드 인덱스 지수를 추정합니다. MSCI라고 이제 지수 발표하는 데서 거기서 한국 내 그리고 ESG라는 거는 여기 써 있죠.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라고 해서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라고 하는 요즘 말하는 뭐 그런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이 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서 기업들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추가시킨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배구조나 혹은 뭐 비환경적이거나 비사회적인 기업들은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 이슈로 인해서 제외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회사들만을 가지고 지수화시켜서 상장해서 상품을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ETF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변동성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변동성이 낮아도 베팅 사이즈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동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올바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ETF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의 분석이나 전망이 필요하고 또 이런 매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부분,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뭐 아니면은 아주 장기로 본다면 이런 식이라면 적립식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꾸준히 가져가시든가, 이런 매매 방법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런 상품이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내가 금을 사기는 어렵고, 혹은 원유를 내가 직접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선물이나 옵션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뭐 채권을 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채권이 사고 싶은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ETF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상장시켜 놨으니까 편리하게 매매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고요. ETF를 통해서도 분산 투자 효과라던가 혹은 좋은 투자 효과를 얻어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ETF 관련해서 이게 ETF가 어떤 것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단점은 크게 없습니다. 네. 알아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 링크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청인스쿨 김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